지난해 1월이었죠. 국가대표 선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행 또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을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저도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그동안 이걸 참고 경기장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컬링팀, 팀팀에서 갑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가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스포츠가 뭔가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가 많았구나라고 하면서 스포츠계 내부에 자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체계가 딱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체계예요. 감독 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인질입니다. 인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부모들 앞에서 폭력이 가해져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숙이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 엘리트 체육인만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분들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그 조직적인 문제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비단 이 몇 년 만의 얘기가 아니죠. 최수현 선수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이 선수가 경주에 속해 있다가 부산에 또 이렇게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하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안 된 상태 지난달 26일 날 정말 그 숙소에서 뛰어내려서 사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그때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선수가 그런 어떤 상황이 이르도록 방치되고 또 이 문제를 중간에 많은 그 해결에 지지부진했다. 이것은 공동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 이 사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대구경북 기자회견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3년여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감독과 팀닥터, 코치, 동료 선수 등 4명을 고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 하지만 경주시 체육회가 내린 처분은 감독에 대한 직무 정지가 전부입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팀닥터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폭행일 뿐 나머지 시청 소속 감독이나 동료 선수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라는 문구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이게 처음에는 부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부산 그 시체육회에서 문제를 하면서 바로 이제 경주시청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하고 경주시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경주시는 좀 벗어나 있는 듯이 이렇게 보였죠. 그게 왜 그렇냐면 바로 체육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트라이애슬론 같은 거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도 적고 또 이런 것을 이제 받아서 이 체육회를 지원하려는 그런 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배분 같이 각 자치단체를 이렇게 뭐 억지로 맡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감독한다든가 지휘하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대신 이제 그 지역에 체육회가 담당을 하죠.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스템 안에 이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운동 선수들의 폭행 폭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강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선수를 길러낸다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 때문에 묻혀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최 선수도 5곳이나 국가 인권위부터 많은 층에다가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해서 5기관이 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경주시 체육회라든가 경주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사하는 게 한두 개 그 가까운데 집약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동시에 조사한다든가 동시에 책임을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적 책임을 나는 굉장히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늦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극단적 선택 후에 책임을 묻고 하는데 저는 결과의 책임보다도 오히려 그 예방적 차원,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층에서 이 시스템적으로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수습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접근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그럼 수사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혹행위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죠. 지금 뭐 폭행, 폭언, 식고문도 있었다고요? 그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시죠. 진짜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의 가혹 행위를 했는데요. 2016년 8월 달에는 점심 때 콜라를 한 잔 먹었대요. 최 선수가. 근데 살찐다는 이유로 두들겨 패우고 그리고 20만 원어치 빵을 사와서 동료 선수와 함께 새벽 내내 먹이고 토하고 또 먹이고 그거를 반복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견과류를 조금 먹었다고 해서 그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쳐갖고 가슴하고 폭행을 하고 또 복숭아를 먹었다고 또 가혹행위를 하고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고 최 선수가 선수 일지에다가 그들이 강도를 당하거나 차에 치였든지 어쨌든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증오심을 적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한 줄만 봐도 얼마나 괴로웠을지가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죠. 네, 말씀 들으니까 정말 뭐 충격적이다라는 표현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에 있어서 주된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운동 처방사 안조현 씨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경찰 수사에서 전화기를 꺼놓는다거나 뭐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지난 12일에는 가해자로 역시 지목된 이 김규병 감독과 장윤정 이 주장 선수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최숙현 선수와 함께 팀에 있었던 전현직 선수들이 경찰에서 또 뭐 피해 사실 또는 가해 사실 이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자꾸 그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글귀가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좀 콕 짚어주시죠. 네. 4명이죠. 김봉규 감독이랑 자칭이에요. 교수라고까지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운동 처방사인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조차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장윤정 주장 선수 그리고 김도환 선배 선수 4명인데요. 처음에는 사건이 터졌을 때 감독한테 집중을 했다가 운동 처방사에게 또 집중을 하고 가장 큰 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15명의 선수들이 진술을 이제 다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거기에는 장윤정 선수, 주장 선수가 1위라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폭언과 폭행뿐 아니고 고 최숙현 선수가 치료비도 건넸다면서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실업팀에서 왜 이 실업팀에서 고용한 사람을 한테 돈을 줬을까? 이것도 경위들을 보니까 이 안조현 씨가 의사 면허나 또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 팀에서 팀 닥터로 불리면서 이 선수들에게 운동 처방이나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해줬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이 금전거래 흔적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보니까 경주시청 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팀 내에서 감독과 주장 선수가 합의해서 운동 처방사를 고용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이 경주시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선수들
개개인에게서 또 지불하게 됐던 거였죠. 저는 이번 사건은 그 안주현 씨를 고용한 사람 감독이에요.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이 감독 김규봉 씨하고 안주현 자칭 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예. 그 안주현 씨는 고향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김규봉 감독의 선배를 모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편한 관계입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폭행을 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가 한번 딱 정적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다 지금 주장 선수를 좀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동료들을 이간질시키고 폭언을 하고 최숙현 선수한테는 정신병자라고 또 외모 또 지적도 하는 거예요. 뭐 트랜스젠더 닮았다 그러고 최 선수 아버지도 정신병자라고 동료들은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가 그 선배들에게도 또 주장 선수인가요? 이렇게 입금한 흔적이 있다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경위가 뭔지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입금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동안 주장 선수 계좌로 이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입금한 내용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입금의 흔적까지도 있는 것인데 가해자들의 태도 때문에 더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이 국회에 불려왔죠. 이제 그 감독 또한 선수들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진솔하게 참 사과를 했더라면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텐데 죽은 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뭐 폭언 았기 때문에 뭐 사과할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아주 그 참 단순한 그런 질의응답이 이어지죠. 네. 그래서 현장에도 막 그 국회의원들도 고함을 치거나 난감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직접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네. 한데 이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도환 선수가 이제 잘못했다고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자기 사과문도 쓰고 이제 가장 먼저 그 본인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이 김도환 선수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 하니까 그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 나 선수 생명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결국 사과문 내고 자기 잘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선수들의 그 실적만 뭐 트레이닝 이런 데 따라서 너무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기르는 문제가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 하루 전날까지도 기관에 계속 도움 요청을 했었다고요? 네. 올해 2월 달부터 사망하기 바로 전날 25일까지 5군데 기관에다가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도 얘기했었고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케어에도 했었고 삼종협회, 시청, 국가인권위원회를 마지막 사망 전날에 마지막으로 폭언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옮겨갔을 때는 그 주장 그 선배 언니가 무척이나 잘해줬다고 해요. 거기서는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한 번씩 불려갔다가 올 때마다 심한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동료 선수들 증언에 의하면 사망 전날 국가위원회에다 마지막으로 한번 소리를 지르고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죠. SNS.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람들 죄를 밝혀주라고 하고 또 동료 선수들에게는 강아지를 부탁합니다. 최 선수가. 그러고는 26일 날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윤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 전날까지 4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비롯해서 5개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각 기관에 진정까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 건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최 선수가 2020년 2월경에 경주시 체육회를 시작으로 이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전인 삼종협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셨는데 네. 그 위 기관들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제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와 진상을 파악하거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또한 이제 최 선수가
2020년 3월경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선수와 코치진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폐쇄적인 체육계의 문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심석희 선수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 기관에서 최 선수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일시 보호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호 조치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상관없이 위 기관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신속하게 사건을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수사 인력에 비해서 사건의 건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최 선수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나 이제 경주경찰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형법상 이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만 단순한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요. 네. 최 선수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근데 이제 대한체육회가 적절한 보호 처분을 이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위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만약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이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관 공무원의 이제 직무집행 과정 중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역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주 경찰서의 경우는 최 선수 측에서 이제 팀다트의 무자격 의료 행위에 대해서 몇 차례 수사 요청을 했는데 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지금 최근에 포착이 됐는데 만약 위 정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경주 경찰서의 그 담당 수사관 역시 직무유기죄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는 지금 고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미 최 선수가 작성한 일기장이라든지 최 선수와 가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녹취된 파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해자들의 범행 부인과 상관없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한 선수가 현재는 공개 사과문을 통해서 최 선수에 대한 자신의 폭행을 인정하고 최 선수에 대한 다른 가해자의 이제 폭행 사실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수사 인력을 확대해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외에 가해자들의 별건 범행까지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해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저희도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김윤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의 고향이 경북도 칠곡군입니다. 칠곡군 군내에 이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게 게시된 지 한 일주일여 만에 이미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10만 명을 넘기게 되면 청와대가 이거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수사 결과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좀 덧붙여 주시죠. 조언 한번 해주시죠. 네. 가까이 체육회라든가 또 자치단체라든가 또 대한체육회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선수들의 심리력을 관리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 안정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최숙현 선수는. 그래서 우선은 이 진단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보고 그 다음이 처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다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절차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악습을 근절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